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네, 최고의 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서 되게 애청자신가 봐요. 근황 토크는 좀 빼고 하면 안 되냐라는 좀 의견이 있었는데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죠 뭐. 궁금하지 않다라는 간단하게. 그런 표현인가요? 간단하게. 맞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소개를 하죠, 근데. 그 소개는 할까요? 소개할까요? 네, 먼저.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를 상담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목소리가 다 반갑습니다. 귀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따라하게 됐어요. 예. 오늘 컨셉을 바꿔볼까요? 귀요미로. 이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책이 참 따뜻한 책이거든요. 네, 오늘 책 제목이 뭘까요? 팩트 플리스. 네. 팩트풀니스. 그렇죠. 이 책은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팩트풀리스 요즘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많이 눈에 띄고 워낙 두껍고 또 표지 색깔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맞아 저런 책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책과 또 저자를 잠깐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제가 할게요. 이 책의 저자는 올라 로슬링이라는 분이 편찬하셨고요. 이분은 갬 마인더 재단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이십니다. 1975년생이시고요. 스웨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제가 사실 몰랐는데 예전에 테드 강연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책을 보니까 이게 저분이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테드 영상이 워낙 유명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라 로슬링이라는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이 강의 기법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냐면 혹시 이거 세탁기망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세탁기망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인구를 비중을 물방울 크기로 해가지고 쫙 분포된 거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테드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되게 재밌게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딱 맞아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는 부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쭉쭉쭉 가서 마지막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까지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로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을 판단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가질 때 과거의 데이터로만 지금 이루어진 생각, 고정관념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신의 그 데이터로 한번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 아니라 조금은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아시죠? 이 책이 빌 게이츠가 미국 졸업생 전원한테 선물로 준 책이에요. 그래요? 빌 게이츠가 정말 극찬하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븐 핑거 하버드대 교수 등이 추천했던. 네. 보통 이제 사실은 이렇게 누가 추천했다 그러면 더 좀 호감이 가지 않나요? 우리 설득의 그렇죠. 진리학에서 호감의 법칙. 호감의 법칙이죠. 그러면 빌 게이츠, 오바마 그렇다면 나도 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많이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 팔렸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한번 그래서 봤는데 네. 역시 최고의 책이었어요. 그럴 만한 책 책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느낌 한번 얘기해. 네, 제가 네네. 먼저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네. 제가 올해 읽은 책 지금 3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올해 12월이 돼도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쭉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를 어떤 책을 뽑겠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전 이거 3위 안에 들 것 같아요. 3위.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너무 좋았고
책은 통계학적인 책이긴 한데 책이 어쩜 이렇게 따뜻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보면은 한스 로슬링이라는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이병 소장님 말씀하셨던 올란 로슬링하고 공동 저자죠. 근데 한스 로슬링 같은 경우는 의사이자 통계학자시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책 말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 최장한 판정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최장한 판정을 받았고 1년 동안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을 집필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췌장암 하면 알다시피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암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에서는 그 어떤 한 문장에서도 부정적 메시지가 없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연민의 정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도 비합리적 사고와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되게 평온해졌고 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세계관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힘들어하는 코로나도 역시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라죠. 프레임을 넓혀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네.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그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 사실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통계학자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공저했던 분들이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네. 아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이분이 사실 우리 요즘 사태에 보면은 이 공중보건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보건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이 더 갔었고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칩패치만도 못하고 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열세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개 국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어떠세요?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기억하시죠? 네, 질문 기억해요. 근데 30개의 모든 국가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은 세상은 나빠지고 있고 더 험악해지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은요. 1970년대에 비교하면 100분의 1이 줄었고요. 재해 사망률은 10분의 1이 줄었습니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또 관점을 보면 나빠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우리 그 물방울 그렇죠? 물방울 데이터 도표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은 이 책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맞춰봤는데 저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준. 그래서 감성보다는 이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된. 그리고 저는 좀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으면서 뭐랄까요. 맞는데 하면서 약간 불편함도 있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볼 때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사점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이 책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정글칼을 든 성난 한 무리 남자에게 도륙당할 뻔한 나를 이성적 언쟁으로 구해준 이름 모를 용감한 맨발의 여성에게 이 책을 바친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에 감사를 표현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 와이프, 가족에게 바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준 이름 모를 이분에게 바친다. 마음속에 그 감사를 항상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분의 메시지, 이 한 문장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사람을. 저는 이 문장에 느낌을 받은 백강사님도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인도주의상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2012년도에 수여받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책 소개를 간단히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네. 다음 순서 그렇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팩트풀리스의 한 에피소드를 어디 발표할 때가 잠깐 있어서 발표를 할 때 인용을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워낙 파워풀한 에피소드가 책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중에 제가 어떤 걸 인용했냐면 그 이 책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그 여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뭐 3살 되기 전에 사망률이 네. 되게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그래서 지금 팩트를 봤더니 상당히 이제 거의 대부분 3살 이전에 죽는 그런 비율이 많이 감소됐다. 많이 발전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5살인가요? 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발표 때.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그 청중 한 분이 네.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몰려오시더니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기 잘 들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이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님도 지금 본인이 수집한 팩트들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을 이제 깨부시게 하잖아요. 이분이 정리한 이 팩트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게 어쩌면 팩트풀리스를 읽는 독자의 진짜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린 또 이거 고지고대도 다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때 약간 그 있었어요. 이분이 모든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네. 자 시간 몇 분 남았죠 아직? 네. 네. 예. 네, 최고의 페이지. 최고의 페이지 소개하는 시간 해야죠.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해야죠. 네. 제가 최고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책은. 많긴 해요. 정말 책이.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저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요즘 시국과 굉장히 연관된 미국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마 이거 다 인상적이게 봤을 텐데 네, 읽어볼게요.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9,400달러로 다른 4단계 자본주의 국가의 약 3,600달러보다 2배가 넘는데 미국 시민은 이 많은 돈을 쓰고도 다른 나라보다 기대 수명이 3년 짧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긴 나라는 39개국이나 된다. 미국 시민은 스스로를 극단적 사회주의 정권과 비교하지 말고 비슷한 자원을 가진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면서 왜 같은 비용을 쓰고도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 답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4단계 국가의 시민 대부분이 당연시하는 기초 공공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료체계에서 보험에 가입한 부의 환자는 의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찾아가 비용을 끌어올리는 반면 가난한 환자는 간단하고 값싼 치료조차 받을 형편이 못되어 일찍 죽는다.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나라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의료비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공공의료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요. 민간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을 아무리 가도 괜찮아요. 돈이 많잖아요. 근데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은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뭐 사회보장 그때 하는 분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더 훨씬 많은 중산층은 보험이 있어도 비싸고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우선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은 뭐 처음에 얘기 많이 기사 나왔지만 백신 하나 받는데 몇백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는데 300만 원 낸다. 받겠어요? 좀 참아보지.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걸 트럼프가 무료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확진이 됐어. 그럼 이제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무료죠. 우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중산층이든 내 몸을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의 미국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느냐. 특히 우리가 뭐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시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그렇죠? 정말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막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띄우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정확한 걸 찝은 거죠. 미국이 최고의 나라긴 하지만 이 도표를 보면 더 오래 못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그거에 비교해서 뭔가 정책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희 형님이 미국 실리콘밸리 살거든요. 이민 가셔가지고 거의 20년 되셨는데 며칠 전에 카톡을 하는데 저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항상 미국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형은 저희 형도 뭐 중산층이니까 국적도 미국 저거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저희 형은 아닌데 저희 형수나 뭐 이건 다 이제 시민권도 있어요. 네. 우리 형은 영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는 안 했는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도 있고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겪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야 경찰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아니라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했어. 지금 3주째 집에 갇혀 있어요. 못 나간다. 뭐 못 나가기도 했지만 또 저 스스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뭐 그 외에도 뭐 부족한 것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타임에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소한 밖은 나갈 수 있잖아요. 좀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이번엔 백강사님. 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29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읽진 않을 겁니다. 네. 이 책이 정말 너무 좋아요. 모두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네. 296페이지에 있는 비난 본능 중 비난 게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비난 게임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호불호가 드러난다. 우리에겐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해줄 나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좋아하는 대표적 사람들인 사악한 경영인, 거짓말하는 언론인, 외국인을 살펴보자 라는 비난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307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요즘에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혐오스러운 모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은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불려졌다. 매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매독이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이라 불러주고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 독일에서는 프랑스 질병,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질병으로 불렸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돌려 이탈리아 질병이라 불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쏜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314페이지로 가면요. 31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마찬가지로 언론의 문제라며 언론이 내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삑딱한 세계관을 심어준다면 매체를 비난할 생각을 버려라. 전문가가 자기들만의 관심과 해당 분야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그들을 비난할 생각도 버려라. 이런 문제는 거의 항상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다.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면상을 갈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비난할 타겟을 찾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그러죠.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뭐 이번 사태에서도 무엇이 문제야라고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물론 반성은 필요한데 어찌 보면 그런 원인에 대한 비난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난의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 우리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해서 실타래를 좀 풀어내고 그것을 자르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좀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6페이지 보면은 이 책에서는 사실 충실성이라고 해서 해결의 내용도 좀 적혀 있는데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느 정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서 좀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유연하게 대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최고의 페이지였습니다. 네. 이병훈 소장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세요? 네, 제가 선택한 페이지는요 114페이지입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3장 직선 본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본능, 직선 본능과 세 번째이자 마지막 거대 오해인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할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다루려 한다. 여기서 단지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란다. 내가 이 단어에 따옴표를 붙이고 밑줄까지 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단어가 바로 오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의 바탕이 된 본능은 나와 전 세계가 서둘러 에볼라 억제 조치를 취하는 걸 방해한 본능, 즉 상황은 직선으로 전개되겠거니 생각하는 본능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세계 아동 인구의 증가 추이 이제 그래프가 되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한 최고의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보는데 사실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 대학교 가장 친한 친구 2명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요 페이지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세계 아동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한 그래프가 A, B, C로 해서 퀴즈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정답은 C인데 제 친구들은 A나 B를 선택하더라고요. 추세에 따라서 이게 하잖아요. 되게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배운 게 요즘에 그 주식 시장이 되게 많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프가 항상 직관적으로 이렇게 쫙 그 과거의 패턴을 이어서 그냥 그대로 패턴을 유지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능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지선 본능의 후반부에 보면은 다양한 그래프들의 유형들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그래프에 의존해서 뭐 투자를 하든 예측을 하든 그게 꼭 주식 뭐 그 돈 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람들은 이 추세대로 따라간다라는 약간 막연한 그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 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네네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2009년 그쵸? 학습 효과. 그 금융위기 때 학습 효과 그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계속 바닥을 팔 수도 있다. 두렵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주식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잘했어요. 네, 참았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저 어머니가 저 주식하면 손 자른다고 하셔가지고 저 주식 절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2부에서 만나요. 네, 이따 뵐게요.